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상승장 분위기 확산, 포모가 몰려온다. 당신은 돈을 버는 고수인가? 아니면 잘려나가는 채소인가? 비트코인 옵션 대결, 공방전 속에서 누가 마지막까지 웃을 것인가? 나이브 부켈의 코인식 투자, 엘살바도르는 글로벌 6위로 고정 매수.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서자 금융타임즈도 진짜 고소한 힘의 합류. 초보자들은 여전히 구매하지 않는다. 암호화 꿈의 도시, 구축, 홍콩. 이번에는 진짜 가능성 있나? BTV 태국어 채널 베타 테스트 개시. 태국에서 암호화폐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다.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부의 비밀번호를 마스터하여 함께 조금씩 부자가 되어 갑시다. 12월 6일 금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재능, 자본, 꿈의 비약을 슬로건으로 하는 MFT가 후원하는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비트코인은 잠시 96,880달러로 하락했으나 신속하게 97,000달러를 초과하는 반등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에 따라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3.88조 달러를 넘어서며 역사적인 최고치를 기록했고 24시간 상승률은 2.6% 이상, 1거래량은 4,964.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함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도 약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총 시가총액은 2억 7천억 달러에 달해 전날보다 약 8억 2천만 달러 증가했으며 상승률은 4.23%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은의 시가총액을 초과했으며 코인 시장의 이야기는 더 이상 단지 꿈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을 배경으로 파생상품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리빗대 데이터에 따르면 28.8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옵션이 오늘 만료되며 그중 비트코인 옵션은 23억 달러를 차지하고 풋콜 비율은 1.08이며 최대 고통 가격은 96,000달러입니다. 이는 현재 시장이 약간 하락 추세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96,000달러 부근은 최대 손실 지점으로 현재 가격과 가까워 옵션 시장에 정산 압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매수세를 자극하여 추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현재 트레이더들은 해지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7만 달러에서 7만 달러 구간의 풋옵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옵션 규모는 5.85억 달러에 달하며 풋콜 비율은 0.53으로 강한 콜 옵션 수요를 나타냅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3,800달러 이상으로 최대 고통 가격인 3,450달러를 크게 초과하며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하였고 여러 알트코인들이 급등했습니다. 자스마인은 50% 폭등, SUI와 PNUT는 각각 10% 이상 상승했으며 비트코인은 단 1% 상승에 그쳤습니다. K라켄의 조사에 따르면 1248명의 미국 투자자 중 88%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며 84%는 여전히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63%는 감정적인 결정이 손실을 초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올린 사람은 10% 미만으로 이는 FOMO나 FUD로 인해 80% 이상의 투자자가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60%는 가격 상승을 놓칠까 두려워 급히 진입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감정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상기시키며 기술적 분석과 체계적인 거래 전략을 통해서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최고 14만 달러에 달했고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넘어서며 전세계 자산순위 7위에 올랐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를 초과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리더들은 차례차례 축하글을 올렸고 바이낸스 창업자 장펑자오는 다시 한번 1만 달러 이에서 비트코인을 팔면 자기를 때려야 한다고 농담을 하며 2019년 1만 달러 당시의 발언과 호응을 보였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창업자 캐시 우드는 비트코인은 금보다 위대한 서사라고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2021년에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Bitcoiners around the world, the time has come. We are ready.
2021년 9월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으로 비트코인은 해당 국가의 법정 통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부켈레 대통령은 매일 1 비트코인 계획을 직접 이끌었고 그 결과 5,955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한 후 이 보유의 총 가치는 6.04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전 세계에서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단 9개국뿐인데 엘살바도르는 이 5,955개 비트코인 덕분에 6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른바 암호화폐에 열심히 일하는 형 부켈레 대통령은 투자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일은 이번에 정말 웃음을 자아냅니다. 독일 정부는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올해 1월 불법 사이트 무비2K에서 5만 개를 압수했습니다. 그러나 6월 중순부터 판매를 시작해 7월 중순에는 모두 매도하였고 평균 매입가는 57,900달러였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2,300달러인 상황에서 이 5만 개의 비트코인은 5,115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었으나 독일은 2,895억 달러만 벌어들였고 무려 2,220억 달러를 날려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는 교과서 수준의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어 암호화폐를 지지하면서 분위기가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금융타임즈는 2011년부터 암호화폐를 비판하며 알파빌리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평가하고 그 교환 효율성과 가치 저장 능력을 우이문시했으며 가격과 실제 효용은 연결되지 않는 순수한 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타임즈 우이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가 크게 바뀌었고 이는 금융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기존 우이 비판자들도 암호화폐 우이 세계가 단순한 소규모 우이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한 후 금융타임즈 소속 우이 알파빌리 칼럼은 드물게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칼럼 도시 편집자 브라이스 엘더는 비트코인 상승을 놓친 것은 보도상 우이 실수였으며 깊은 사과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6월 6일 금융타임즈가 알파빌리 칼럼에서 비트코인을 처음 언급했을 티태, 비트코인 우위 가격은 15가리키다 9.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When you hold crypto, typically it's not protected in any way. There's no one to turn to. If your money is gone, it is gone and you cannot get it back. 이 사과에 대해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이를 늦은 반성이라고 평가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가식적인 사과라며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오늘을 알았다면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라며 조롱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모든 사람에게 진짜 향기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 우위 상승폭은 정말로 얼굴을 때리는 아이템입니다. 당시 금융타임즈 우위 비판을 이유로 비트코인을 팔았던 사람들은 지금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과에 대해 많은 이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금융타임즈 우위 칼럼 필자는 여러 차례 비트코인을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심지어 중본 사토시 나카모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14년 한 전직 연방준비제도 리스크 심사관은 중본을 경솔한 우위사로 비유했으며 마크 윌리엄스는 그 우위 공급 계획이 경제 주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가장 유명한 비판자는 버크셔 해서웨이 우위, 워런 버핏, JP 모건 우위, 제이미 다이먼, 그리고 금융평론가 피터 쉬프입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이 2019년 열하나 월 10만 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예측했습니다. 면세 정책이 슈퍼부자들을 겨냥, 개미들은 제로 수수료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암호화폐 세계의 느긋한 플레이어, 태국의 놀라운 성과. 여러분은 한 지역이 어떻게 암호화폐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암호화폐가 급성장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비트코인 꿈의 도시가 되려고 했지만 성공한 나라는 드물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곳이 단순히 다른 사람을 따라할 뿐
최초로 도전한 곳은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첫 번째로 정기 구매하기로 했고 러시아는 첫 번째로 채굴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홍콩은 이를 잘 파악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번의 규제 조정과 스테이블 코인 도입 이후 이제는 대규모 자금을 겨냥해 암호화폐 대자금의 요람이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홍콩은 글로벌 암호화폐 맵에서 두드러지게 자리 잡기 위해 혁신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 세금은 항상 기관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홍콩은 대대적인 발표를 하였고 개인 사모펀드와 패밀리 오피스를 대상으로 면세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이러한 기관들의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사실상 제로가 될 수도 있으며 해외 자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정책은 의견을 구하는 중이며 홍콩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선두로 나설 준비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ctually, Hong Kong has the similar size of the markets compared to mainland China in terms of stock trading. So that's why I believe crypto trading in Hong Kong will also share the similar ratio, I think, eventually. So that's why I think we focus lots of our energy in Hong Kong and in the Asian markets. 홍콩의 암호화폐 개혁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앞장서서 개인 투자자들이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상은행은 암호화폐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며 다른 암호화폐는 지원하지 않지만 아시아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하는 최초의 은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앙은행의 플랫폼 수수료는 1.5%이며 더 많은 사용자 유치를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수수료를 면제하고 플랫폼 수수료를 0.8%로 낮출 예정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상업에는 금칙이 있습니다. 돈은 양쪽에서 벌고 가운데서는 벌지 말라라는 법칙입니다. 홍콩은 이를 잘 알고 있는 듯 정책적으로는 사모펀드와 패밀리 오피스를 겨냥하고 거래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죠. 그럼 이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부유한 투자자와 기관을 끌어들이는 것만이 첫걸음일 뿐 새로운 면세 정책은 아마도 국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와 보관 서비스 제공자들이 홍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할 것입니다. 서클과 같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홍콩에 뿌리를 내리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내년 1월 3일에 의견 청취가 종료되면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계속해서 추적하고 첫 손님들에게 실시간 보도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파헤치기 전에 사실 저는 태국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이렇게 능숙하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태국 언론 사이트를 둘러볼 때 금융 섹션에서는 환율과 금 이외에도 암호화폐 코너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최근 포렉스 서제스트의 연구 보고서를 보고 태국이 전 세계 암호화폐 사용률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태국은 상업 지출에서도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비율이 선두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태국의 엄청난 암호화폐 거래량과 보유량이 이미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하니 이 아미소의 나라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꽤나 전문적인 모습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인구의 약 10.2%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태국은 20.1%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16, 64 세 태국인 5명 중 1명은 암호화폐 사용자라는 셈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태국 재무부가 2022년 개인 투자자에 대해 15%의 자본 이득세를 면제하여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풍 속에서 BTV는 자연스럽게 이 흐름을 타고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채널에 이어 태국어 채널도 본격적으로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1년 이상의 준비와 여러 차례 진행자 선발을 거쳐 이 팀은 드디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를 다루는 국가를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 미국, 엘살바도르 같은 열광적인 플레이어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이렇게 높은 거래 비율이 나타나는 시장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우리의 태국어 채널이 그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부상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기술적 추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BTV의 미션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7,000달러에서 10만 달러를 넘어서기까지 BTB는 처음에 초심을 잃지 않고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자는 슬로건 아래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에서부터 새로 출시된 도지코인 채굴기까지 한 기계로 3가지 채굴을 하여 10바의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회를 선도해왔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도전 속에서 성장하고 기회 속에서 수확을 거두며 암호화폐의 미래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부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인공지능 기업 에게AI는 SEC에 제출한 문서에서 60억 달러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금 조달에는 총 97명의 투자자가 참여했으며 최소 투자 금액은 77,593달러였습니다. 자금 조달 이후 XAI의 가치는 40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트레이더 타이 모니터링에 따르면 어제 미국 현물 이더리움 ETF에는 총 4억 3,464만 달러가 순유입되었습니다. 이 중 블랙록의 ETHA는 2억 988만 달러, 피델리티의 피트는 1억 136만 달러가 순유입되었고 그레이스케일의 ET에는 150만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GMGN 데이터에 따르면 i16의 가격은 단기적으로 0.47 USDT를 돌파하며 현재 0.471 USDT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승률은 36.71%에 달하며 시가총액은 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체인 분석 플랫폼 아크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현재 약 6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은 2021년 돈지민의 법 집행 과정에서 압수된 것으로 약 3.5년 동안 보유해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밴쿠버 시장인 켄 심은 12월 11일 시의회에 비트코인을 도시금융준비금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제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